자, 그럼 이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게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인 호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우리 기존에 가게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잘 알고 있는 방법 60분법이라고. 자, 이 방법과 새롭게 공부하게 될 가게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호도법하고 두 방법을 비교하면서 각자 방법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두 방법 사이를 오가면서 자유자재로 가게 크기를 나타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거기까지 쭉 이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존의 가게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던 방법인 60분법에 대해 리뷰를 해보는데, 잘 아는 방법인 만큼 수월하게 한번 리뷰해볼게요. 일단 원의 둘레를 360등분하여 나오는 각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로서 정의를 하고요. 그 1도에 20배 되는 가게 크기를 20도, 1도에 30배 되는 가게 크기를 30도, 그 다음에 1도에 90배 되는 가게 크기를 90도, 1도가 360개 모여 360도, 그런 식으로 가게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60분법이라 해요. 그러니까 도라는 걸 기본 단위로 해서 가게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60분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그 익숙한 방법 말고요, 새롭게 알아보게 될 방법, 호도법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 크기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가게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호도법인데, 구체적으로는 이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 있다 칩시다. 자, 그때 이 반지름 길이하고 길이가 같도록 원 안에서 호를 잡아준다면은 그때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 정의를 하고, 자, 이 1라디안에 2배 되는 가게 크기를 2라디안, 이 1라디안에 3배 되는 가게 크기를 3라디안, 그런 식으로 가게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호도법이에요. 그래서 호도법에서 자, 기본 단위가 되는 건 라디안입니다. 1라디안이 뭐라고요? 부채꼴을 봤는데 반지름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거기까지 들어둔 상황에서 이제 호도법에서 단위가 되는 게 라디안이고 60분법에서 단위가 되는 게 도인데, 자, 아까 전에 우리 호도법과 60분법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각도를 표현할 줄 알아야겠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를 위해 관계식 하나 보고 갈게요. 내용을 보면 1라디안은 정확히 파이분의 180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1라디안을 60분법, 즉 도를 단위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자, 이 파이는 그 값이 3.14 땡땡땡땡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무리수 파이예요. 그래서 180도를 3보다 좀 더 큰 파이로 나눴을 때, 자, 계산 결과가 60도가 좀 안 된다, 대략 57점 몇 도 정도 된다고 나와 있죠. 요 보고 있는 가게 크기가 57점 몇 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실은 그냥 교양 삼아 들어두면 되는 거고, 근데 이 관계식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거든요. 두 단위 사이에서 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좀 보고 갈 거고, 그와 함께 라디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하고 가는 시간 가질 거예요, 지금부터. 자, 우리 호도법과 라디안에 대해서 앞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라디안의 정의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보면서 이 앞서 소개했던 수식을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이 라디안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했었죠? 이 부채꼴을 봤을 때요, 원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부채꼴을 봤을 때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상황에서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 알파도라 표시되어 있는 이 가게 크기는 1라디안이에요. 왜냐면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1라디안에 대해서 약속을 했었고, 그 1라디안을 단위로 해서 가게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 한다 그랬죠. 이 1라디안에 2배 되는 가게 크기를 2라디안, 1라디안에 3배 되는 가게 크기를 3라디안, 그런 식으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호도법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소개했습니다. 이 1라디안을 실제 60분법으로 나타내면, 도를 단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고, 자, 구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1라디안이 57도 정도 된다 그랬죠,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푸른색으로 띄어진 수식에 대해서 납득을 좀 하고 넘어갈 건데, 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1라디안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 그 내용도 바탕이 돼야 되지만, 자,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 지금 보고 있는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건데요. 자, 부채꼴을 봤을 때 이 호의 길이는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자, 그 사실을 우리가 숙지를 한 상태로 이 식을 이해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래요. 요 선을 갖다가 붙잡고 빙 돌려요. 그래서 부채꼴의 면적을 이렇게 넓힌다 칩시다. 자, 그랬을 때 각의 크기가 기존에 비해 2배가 됐다 쳐요. 그러면 호의 길이도 기존에 비해 따라서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호의 길이는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가 K배 되면은 호의 길이도 K배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거기까지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이 선을 붙잡고 요까지만 돌리는 게 아니라, 자, 쭉 더 돌리면서 원 전체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중심각의 크기가 기존 알파도에서 이제 360도까지 커지는 상황 생각하자는 건데, 그럼 그에 따라 자, 호의 길이가 원래 반지름 길이와 같았었는데 이제는 호의 길이가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지는 상황을 생각하자는 것이고, 원의 둘레의 길이에 관해서, 자, 원주에 관해서 우리 알고 있는 공식이 있어요. 반지름 길이 r인 원에 대해서, 자, 원의 둘레의 길이 2πr이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 관계를 생각해 주면서 이 중심각의 크기와 이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는 관계 속에서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알파도에서 360도로 늘어날 때, 자, 그에 대응해서 이 호의 길이는 r에서 2πr로 늘어난다라면서 비례관계 속에서 비례식 세울 수 있는 건데, 그 비례식 보면서는 잘 알고 있는 성질이 또 있어요.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자, 이 외항의 곱은 같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안쪽 길이 곱한 거랑 바깥쪽 길이 곱한 거는 결과 같다라고 식을 또 전개해 나갈 수가 있는데, 자, 이젠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이 좌변에서 알파도 빼고, 자,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과정을 보자면 일단 양변을 r로 나눕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상황에서요, 양변 r로 나누면 r 걷어낼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양변을 또 2로 나누면 여기 걷어내고, 자, 여기도 2로 나눠야 되는데 단위인 도는 그냥 무작정 지우면 안 되고요. 이 360이라는 값을 보면서 2로 나눠주면 180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위 살려주면서, 자, 우변을 정리하자면은 그냥 180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알파도 말고 뒤에 곱해진 거 보면 파이가 있는데, 이 무리수 파이로 양변을 또 나눠주면, 자, 여기서 파이 걷어내면서 이쪽에는 파이가 밑에 깔리면서, 자, 양변 파이로 나눠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알파도는 파이분의 180도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1라디안과 알파도가 같다라고 설정된 상황 속에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 알파도는 지금 1라디안이에요. 자, 1라디안이 왜 60분법으로 이렇게 표현되는지 알 수 있겠죠.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이해해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식을 봤을 때는요, 분명히 라디안에 관련해서 우리가 반지름 길이와 관련해서 뭔가 라디안에 대해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최종 정리된 식을 보면 반지름의 길이에 관련된 게 지금 없어요, 항목이. 자, 이 r은 위의 식에서 다 삭제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라디안에 대해서 부채꼴을 볼 때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으면 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1라디안이라고 그랬는데, 반지름의 길이와 무관하게 1라디안은 각의 크기가 픽스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상황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부채꼴을 보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조만한 부채꼴을 본다 칩시다. 자, 이 작은 원 안에서, 요 원 안에서 부채꼴을 이렇게 도려냈다 쳐요. 그때 반지름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다 칩시다. 자, 이 길이들이 다 같다면은 그때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큰 원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원 속에서 또 부채꼴을 요렇게 도려낸다 쳐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반지름의 길이와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같은 상황에서요, 자,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다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부채꼴 보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반지름 길이하고 호의 길이 같은 상황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또 1라디안입니다. 그러니 이 반지름의 길이에 관계없이, 자, 1라디안이라는 각의 크기는 일정해요. 파이분의 180도로서. 거기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이 라디안에 관해서, 그리고 라디안을 단위로 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 호도법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 관계식에 관해서, 자, 전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호도법과 60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왔죠. 특히 처음 보는 각을 나타내는 방법인 호도법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제는 호도법과 60분법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식을 좀 보면서요. 여기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에 대해서는 60분법으로, 자, 60분법으로 나타낸 각에 대해서는 호도법으로 두 방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각을 표현하는 것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삼각함수를 공부하면서는 자, 각을 나타낼 때 두 방법이 혼용이 되기 때문에요. 이 두 방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식들을 좀 보는데 첫 번째 띄어진 이 식은요. 앞에서 자세히 봤던 식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1라디안이 자, 180도를 파이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식이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하고 왔죠. 자, 그러면 이 성립하는 관계식으로부터 양변에 무리수 파이를 곱해서요.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라는 관계도 성립한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립하는 관계식으로부터 이제 양변을 180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양변에 180분의 1 곱해서 1도는 그러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 관계도 성립한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1라디안은 60분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고요. 그럼 1도는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라는 거를 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식이에요. 우리가 이 호도법과 60분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각을 나타내자는 거는 결국에는 서로 다른 두 단위 사이에서 각에 대해서 값을 환산해가면서 생각하자는 건데 이 도와 라디안 사이, 두 단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자, 요렇게 기준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 편합니다. 자, 파이 라디안은 180도가 같다는 거 요걸 잘 새겨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라디안에 관해서 자, 뭐 참고 삼아 보기에는 조금 주의 깊게 볼 만한 내용을 여기 아래쪽에 적어놨는데 한번 봅시다. 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요. 단위인 라디안은 생략하고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6분의 파이라고 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다면 자, 우리 자동으로 호도법으로 지금 6분의 파이 라디안이란 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동으로 라디안이란 단위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1이라 적혀 있어요. 그러면 뭐야? 1은 그냥 숫자인데 이게 각에 대한 얘기 하는 거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뒤에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자동으로 생략돼 있다 보고 이거 1라디안 얘기하는 거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각을 얘기하는데 파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러면 각을 얘기하는데 왜 단위가 없지? 그게 아니고 자,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생략됐다라고 자동으로 생각해 주면 이건 파이 라디안이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파이는 자, 파이 라디안과 같고 180도를 나타내는 각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호도법으로 각을 나타낼 때는 단위인 라디안 생략하고 자, 실수로서 각을 나타낸다는 거 봐둡시다. 됐죠? 실수로서 각을 나타내놔도 당황하지 마세요. 뒤에 라디안이 생략돼 있다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파이 라디안은 180도인데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지금부터 생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파이는 180도다. 이렇게 관계를 정리해 두면 돼요. 호도법과 60분법 사이의 관계를요. 자, 글을 바탕으로 요 네모 박스 친 노란색 네모 박스 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60분법과 호도법 사이를 오가면서 자, 각에 대해서 변환을 좀 해서 생각할 건데 여기 적어놓은 각들은요. 그냥 아무 각이나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삼각함수 공부하면서 정말 자주 등장할 각 또는 정말 자주 응용이 될 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건데 몇 개 뽑아서 자, 일단 180도는 파이 라디안 파이와 같다라고 표가 채워져 있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 30도, 45도, 60도, 90도부터 호도법으로 좀 나타내 볼게요. 자, 30도는 180도를 6분의 1 한 거라서 180도와 맞먹는 게 파이고 그 파이를 6분의 1 해주면 6분의 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각이 맞먹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0도는 6분의 파이와 같다. 즉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45도도 생각을 해볼게요. 180도를 4분의 1 하면 45도 되거든요. 자, 그럼 180도와 맞먹는 게 또 파이니까 이걸 4분의 1 하면 4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두 각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60도 생각해볼까요? 60도는 180도의 3분의 1이죠. 그러면 파이를 3분의 1에서 3분의 파이와 60도는 같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30도를 베이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30도가 6분의 파이인 거 잘 알고 있다면 30도에 곱하기 2 하면 60도 나오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6분의 2 파이, 3분의 파이 됩니다. 자, 그래서 60도는 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3분의 파이 라디안인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0도 봅시다. 90도는 180도의 절반이에요. 자, 그렇다면 파이의 절반 2분의 파이와 90도는 같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아니면은 또 30도를 베이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0도의 3배.
자, 그래서 6분의 파이 곱하기 3. 2분의 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45도를 베이스로, 45도의 2배야 90도는. 자, 그래서 4분의 파이에다 곱하기 2 하면 2분의 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각들에 대해서 60분법과 호도법 사이를 오가면서 이 각을 요렇게 변환해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각은요 너무 자주 등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익숙해지기 싫더라도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나중에는 2분의 파이를 보게 되면 자동으로 90도가 생각나고 45도 보면은 4분의 파이가 자동으로 생각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0도도 추가로 볼게요. 120도는요, 자, 30도의 4배다 해서 6분의 파이에 곱하기 4 해도 되지만, 아니면은 60도의 2배다 해서, 자, 여기다 곱하기에 3분의 2 파이와 120도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120도 실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35도는요, 45도의 3배예요. 자, 그러면 4분의 파이의 3배에서 4분의 3 파이와 135도 같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150도는요, 30도를 베이스로 생각하면 편하겠죠. 30도의 5배예요, 150도. 그러면 6분의 파이에다가 5 곱해 6분의 5 파이와 같겠네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고 나서 이제 270도 갑니다. 270도는요, 30도의 뭐 9배다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90도의 3배다 생각해도 되는데, 자, 90도의 3배라서 270도는 2분의 3 파이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60도는요, 자, 360도는 180도의 2배다 생각해서 그냥 2파이다 정리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90도의 4배다 해서, 자, 여기다 곱하기 4해서 지금 2파이다 라고 봐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0도가 파이 라디안과 같다라는 기준을 잘 잡아두되, 이 외에도 다른 각들에 대한 내용도 잘 우리 응용해가지고 나중에는 60분법과 호도법 사이를 잘 왔다 갔다 하며, 자, 각을 자유자재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쯤 되면은 호도법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고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일반각에 대해 60분법으로 했던 얘기를 호도법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각에 대해서 이전에 했던 얘기, 60분법으로 했던 얘기 잠시 회상을 좀 해볼게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 하면, 자, 그 상황에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여러 가지예요. 그중 하나가 알파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 여러 가지인데, 그 각의 크기를 일반화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라고 일반각에 대해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간결하게 말하자면 여기에다가 그냥 360도 곱하기 n을 앞에 붙여주면 되죠. 이 n은 정수고, 그렇게 일반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호도법으로 좀 옮겨주는 건데, 이제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좀 해보겠습니다. 단위 라디안 생략하고 말할게요. 자, 호도법으로 각 얘기하는 거예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면, 그때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중 하나가 세타인 거예요. 자, 그럼 그 상황에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 여러 가지인데, 그 각의 크기를 일반화해서 어찌 표시할 거냐? 60분법으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다가 360도 곱하기 n을 앞에다가 붙여주면 되는데요. 자, 360도 곱하기 n이 호도법으로 얘기하자면 2파이 곱하기 n이고, 2파이 곱하기 n은 2n파이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 그냥 360도 곱하기 n에 해당하는 2n파이 붙여가지고 일반각 표시해주면 되거든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 세타일 때, 그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여기다 그냥 2n파이 붙여주면 되는구나. 이 n은 정수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60분법으로 일반각에 대해 얘기할 때도, 자, 360도 곱하기 정수 n 뒤에 제일 끝에 따라붙는 각은 보통 많은 경우에 0도 이상 360도 미만의 각을 이용한다 그랬죠. 자, 호도법에 대해서 마찬가지, 동경이 나타낸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해 줄 때도 360도 곱하기 정수 n에 해당하는 2n파이 있죠. 그 뒤에 따라붙는 각은 보통 많은 경우에 0도 이상, 자, 360도 미만의 각을 택해서 일반각을 나타내곤 합니다. 자, 0도와 360도를 호도법으로 옮기면 0과 2파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자, 일단 적어 놓은 겁니다. 거기까지 참고 삼아 얘기하고 나서요. 자, 여기서 했던 얘기를 아래쪽에 얘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3분의 20파이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자,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그럼 그 일반각을 갖다가 60분법으로도 호도법으로도 다 대답해 볼 건데, 일단 3분의 20파이의 동경이라 그러면 이 3분의 20파이가 계산해 봤을 때, 자, 3분의 18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로 보면 좀 편하고요, 계산하기. 둘이 합치면 3분의 2파이 맞죠? 이 앞쪽이 그냥 6파이이기 때문에, 자, 6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3분의 20파이를. 그러면, 자, 동경이 시초선의 위치에서 이만큼 회전한 그림을 생각해 주는데요. X축의 양의 부분 시초선으로 보고 동경이 자 이만큼 회전하는 겁니다. 그럼 6파이는 2파이 곱하기 3이잖아요. 자, 먼저 그 동경이 6파이 회전한다는 건 양의 방향으로 3바퀴 회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나서 추가로 3분의 2파이 회전하는 그림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3분의 2파이는요. 3분의 파이가 60도예요. 곱하기 2 하면 120도. 3분의 2파이는 60분법으로 120도입니다. 자, 그럼 120도는 제2사분면의 각 맞죠? 그렇게 이 3분의 20파이의 동경은 3분의 2파이의 동경과 같고 120도의 동경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동경 이렇게 자리 잡아주면 될 거고요. 지금 3분의 20파이의 동경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 표시해주자면 60분법으로 어찌 표시하면 되죠? 자, 일단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그 한 각의 크기를 120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120도에다가 360도 곱하기 정수행을 붙여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호도법으로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 표시해 볼게요. 자, 이 동경이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 3분의 2파입니다. 120도에 해당하죠. 3분의 2파이가. 그 3분의 2파이 라디안에다가 자, 360도 곱하기 n에 해당하는 2n파이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다라고 자, 이렇게 대답해주면 됩니다. 이제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60분법으로도 호도법으로도 얘기해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을 유도해보고 그 공식들을 익히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 여기는 그림 보면서 얘기 시작해볼게요. 자, 이렇게 부채꼴이 있다 칩시다. 그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 r 그리고 중심각 크기가 세타 라디안이라고 합시다. 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호도법으로 세타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둘 가지고 자, 이 호의 길이 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근데 이 공식의 유도 과정부터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 유도 과정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넓이는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원 안에서 자, 반지름의 길이 그대로 유지한 채로 중심각의 크기가 2배 되도록 부채꼴을 잡는다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채꼴에서 넓이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호의 길이는 여기와 비교하자면 전부 다 2배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자, 부채꼴의 넓이 그리고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는 사실 일단 숙지합시다. 그러면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 K배 될 때 자, 호의 길이 그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전부 다 K배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선은 고정시킨 채로요. 자, 이 선을 회전시켜 2까지 돌린다 칠게요. 그러면서 부채꼴을 원 전체로 넓힌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중심각의 크기는 2파이 360도가 될 것이고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잘 알고 있듯이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일 거예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넓이 그 다음에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랬을 때 여기랑 또 그림을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에 비해서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에서 지금 2파이까지 늘어났으니까요. 그에 비례해서 이 자, 색칠된 부분의 넓이도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도 늘어났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례관계 속에서 우리 비례식 세울 수 있어요.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에서 2파이 될 때 자, 그에 비례해서 호의 길이는 원래 여기 L이었다면 자, 여긴 지금 2파이 R이다라고. 그 다음에 자, 중심각의 크기 세타에서 2파이 될 때 여기 이 부채꼴의 넓이 S였는데 여기선 지금 파이 R 제곱 됐다라고. 자, 비례식 세울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 비례식 잘 세워놨으면 이제 그 비례식 안에서 성립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다 그래서 안쪽 길이 곱한 거 그리고 바깥쪽 길이 곱한 거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할 텐데
자, 그럼 성립한 등식 속에서 이제 양변을 2파이로 나눈다 치면 2파이, 2파이 걷어내면서 이 호의 길이는 자,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 곱하기 부채꼴의 중심과의 크기로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이 식을 유도해 볼 수 있어요. 자, 얘랑 얘랑 알고 있으면 둘이 곱해 이 호의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은 자, 여기서부터 또 유도해 볼 수 있는 건데 이 정상적으로 잘 세워놓은 비례식 안에서 또 안쪽 길이 곱한 거랑 바깥쪽 길이 곱한 거가 결과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식 보면서 양변을 파이로 나눕시다. 그럼 파이 걷어낼 수 있고 양변을 또 2로 나누면 자, 여기 2 걷어내고 이쪽에는 곱하기 2분의 1 달아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부채꼴의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중심과 크기다라고 식을 또 적어낼 수 있겠죠. 자, 이 식의 유도 과정도 비례식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중심과 크기잖아요.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타인데 R 세타가 L과 같다라는 식을 얻어냈으니까 자, 여긴 그럼 L이라고 딱 적어주면서 이렇게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해가지고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에 이 호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또는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자, 둘이 곱한 거를 2로 나눠줌으로써 이 부채꼴의 넓이 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R, 중심과의 크기가 호도법으로 세타 라디안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 구하는 식 이렇게 된다라고 여기 있는 식 그대로 적혀 있는 거거든요. 자, 요 내용 일단 숙지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R 세타가 L과 같으니까 자, 요 식 유도해 보면서 이렇게도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해 둡시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식을 일단 유도해 봤고 이 식에 익숙해지기 위해 예를 준비해 봤거든요. 상황을 볼게요. 이 부채꼴의 중심과의 크기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반지름의 길이 4라고 또 주어져 있으니 부채꼴의 중심과의 크기, 반지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호의 길이 구하라 그러면 어찌 구하면 되나요? 둘이 곱해서 결과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도 구해봐라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야겠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 2분의 1 곱하기 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중심과의 크기 해가지고 요렇게 일단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16 절반하면 8이니까 3분의 8 파이 요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봤듯이 지금 이 호의 길이 구해놨잖아요. 자, 둘이 곱한 거를 2로 나눕니다. 그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자, 반지름 길이 곱하기 호의 길이 3분의 4 파이 구해놨으니 자, 쭉 곱해 계산 결과 똑같이 얻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부채꼴의 넓이 구해줄 수 있다는 거 자, 다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